다음 사진은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왼쪽과 오른쪽 얼굴에 노화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좀 뭐 꾸준히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를 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미용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최원진 원장입니다. 범계역의 라마르 프리미어 의원 대표 원장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닥터 원진 초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부 노화의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성 노화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내인성 노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외인성 노화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이라든가 다른 환경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하게 탄력이 소실되기도 하고요. 깊고 불규칙한 주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미, 잡티, 검버섯, 이런 색소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내인성 노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유전적인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작은 미세한 주름이 나타나고 색소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곱게 나이 드신 할머님 얼굴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홈케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갈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할머님은 한 40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잘 바르셨거든요. 근데 목에는 안 바르신 거예요. 보시면 얼굴하고 목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워낙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왼쪽과 오른쪽 얼굴에 노화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쌍둥이 할머님이신데요. 한 분은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셨고 한 분은 잘 안 하셨어요. 그분들, 이 두 분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인성 노화에서는 이 자외선이 한 80에서 90% 정도 그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흡연이라든가 식습관, 불규칙한 수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자외선의 종류부터 좀 저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UVA, UVB, UVC로 나누어지는데요. 파장이 가장 짧은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표면에서 만나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 살균 소독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가장 긴 UVA가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노화 또 색소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광노화나 기미, 주름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UVB는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햇볕 같은 거 많이 쬐을 때 빨갛게 익고 붉어지고 화상 입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것이 UVB에 의한 것입니다. 후에는 일광 화상, 아주 피부암, 광선 각화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UVB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UVA에 대해서는 PA라는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UVB에 대해서는 SPF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디베이 선블럭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든 자외선 차단제에는 다 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PF 50, PA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PA 지수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2+, 3+, 4+, 많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F 지수에 있어서는 숫자가 15, 30, 50, 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카페, 마트를 가신다든가 도시 생활을 할 때는 SPF 15에서 30, PA는 2+ 정도 이상의 제품이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습은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 많아서 바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나가서 5시간, 6시간 밖에 계시고 등산하시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하시고 해변에서 물놀이도 하신다면 이런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SPF 50 이상 그리고 PA는 3+ 이상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이나 물에 씻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면 즉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외출 2-30분 전에는 발라서 흡수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땀, 피지, 그리고 이런 마찰로 인해서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3시간 정도마다 다시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잘 안 발라지는 부분이 귀라든가 아까 할머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목, 콧망울,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손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가도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저는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헤드 기어, 권투 선수들이 쓰는 헤드 기어를 쓰고 펀치를 맞는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펀치를 맞으면 사실 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펀치가 오면 피해야 되겠죠. 이 피하는 거 물리적인 차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글라스를 쓰신다든가 모자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양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물리적으로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기미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외선 차단만 잘 해주셔도 외인성 노화, 거의 피부 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80% 이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습입니다. 보습은 아까 말씀드린 내인성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은 피부 건강 또 노화 예방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건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죠? 주로 피부가 얇은 입 주변이나 눈가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서 각질이 자꾸 빨리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도 허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만져봤을 때 피부 결도 거칠고 푸석하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감소가 되는 거고 이 보호막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고 잔주름도 증가되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화끈거림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보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판테놀, 글리세린 이런 것들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심으로써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습제는 바로 세안 이후에 3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의 제형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완두콩 3-4개 정도의 양을 충분히 얼굴에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내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들을 이용해서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약간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게 주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커피, 녹차 이런 거는 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전에는 이거를 물이 아닌 걸로 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80% 내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노 커피라든가 녹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사이다, 이런 주스, 콜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보습제를 발랐는데도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일 실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보습 크림을 일단 바르신 뒤에 그 위에 아주 소량의 페이셜 오일을 덮어주는 겁니다.
날아가지 못하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바르시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소 밀폐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고나 크림을 도포한 뒤에 그 위에 랩을 씌우고 또 마스크팩 같은 걸로 덮어주면, 밀폐를 시키면 이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또 거꾸로 흡수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용해 볼 만한 홈케어 제품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크게 저는 비타민C하고 레티놀,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하고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안에서 멜라닌의 생성 자체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피부는 언제나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잔주름도 예방이 되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눈 주변에 다크서클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세안을 하고 이 비타민C 제품을 발라주고 그 위에 다시 보습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피부 자극성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농도 제품부터 서서히 사용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티놀 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일종인데요. 이 레티놀이 진피층에서 콜라겐도 증가시켜주고 각질이 빨리빨리 턴오버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주름도 좋아지고 피부 결도 개선이 되고 모공 축소, 또 피지 조절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 레티놀 제품이 한번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한번 레티놀 바르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사실은 한때 그러고 좀 말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극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피부에 레티놀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적응 과정에서 레티놀 번, 레티놀 이리테이션, 번은 화상이잖아요. 굉장히 심한 자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해지고 가렵기도 하고 붉고 화끈화끈하고 막 자극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레티놀의 기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데요. 피부 세포 자체의 재생을 막 빨리 가속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너무 많이 빨라지고 증식이 빨라지니까 성숙되지 않은 각질 세포가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인 피부를 가진 분들은 1, 2주 이내에는 거의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가 또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레티놀 명현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티놀 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이런 트러블들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는 내일 나올 거, 하나는 5일 뒤에 나올 거, 하나는 열흘 뒤에 나올, 이런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던 염증이나 트러블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나타나지는 않고 기존에 조금 여드름이 있는 그런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 레티놀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피부 자극성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을 하시고 이번에는 보습제를 먼저 사용하시고 레티놀을 소량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부분에 소량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면 주에 1, 2회 정도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괜찮다 그러면 주 3회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보습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보습제를 더 많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각질 정리하시는 거. 각질 정리하는, 각질 제거 이런 성분하고 레티놀을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 레티놀 모두 자극성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권장드리기가 어렵고, 하나씩 서서히 사용을 증가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홈케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야 되고 보습제도 써야 되고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고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이미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이 홈케어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선생님 저 뭐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건 없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거 하나만 찾아보자면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입니다. 미백, 항염, 보습, 피부 장벽도 살려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농도까지는 자극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좀 뭐 꾸준히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꾸준히 뭘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자꾸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각질 정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 각질 정리 하나만 안 해도 사실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각질이라는 게 사실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의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집의 지붕 같은 겁니다.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막아주고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용조용히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질을 막 제거해버리면 당장은 뭔가 뽀득뽀득하고 기분이 좋은데 나를 보호해주는 피부 보호막을 내 스스로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자극되고 건조감이 오고 노화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각질 제거는 사실 여드름 피부 심한 10대 이런 정도의 분들에게만 이 각질 정리는 사실 개기름이 엄청 넘치는 이런 10대 분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주 시청 연령이 한 40대 정도 되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40대 정도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이 필링 제품은 다 갖다 버리세요.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이걸로 여러분의 피부를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해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사실 다 노력입니다. 꾸준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을 해주신다면 적어도 50%, 60% 이상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뭐 홈케어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뭐 큰 문제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홈케어를 하시면 되겠지만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여드름이 아주 심한 경우 또 피부염이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또 좀 넓은 범위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뭐 사막이나 곰팡이, 뭐 바이러스 질환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흉터, 여드름이라든가 수술 흉터, 또 어떤 외상에 의한 흉터, 또 켈로이드 흉터 이런 흉터를 가진 분들도 사실 집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점이나 피지선 증식증 같은 이런 종양들 물론 이제 악성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드름이나 트러블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은 좁쌀 여드름이나 뭐 블랙헤드 이런 아주 초기의 여드름들은 홈케어 보통 여드름 홈케어 찾아보시면 내용도 많이 나오고 제가 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홈케어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미 막 안에 고름이 차 있기도 하고 뭐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다 눌렀는데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홈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게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뿐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